오늘도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없습니다. 메시지함도 조용합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마치 세상이 당신을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쓸쓸한 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당신만이 느끼는 기분일까요? 랄프 wal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숨쉬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장 고흐의 편지. 1890년 프랑스 오베르슈르우아지의 작은 다락방. 빈센트 반 고흐는 캔버스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7세의 화가는 생전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습니다. 가격은 400프랑, 오늘날 약 10만 원 정도. 그의 그림을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시회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동료 화가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누가 이런 괴상한 그림을 원하겠어?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테오, 나는 때때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무도 내 그림을 원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계속 그릴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색깔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는 총 9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전에는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림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1890년 7월 29일 고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0여 년이 지난 지금,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기 위해 뉴욕 현대미술관 앞에는 매일 수천 명이 줄을 섭니다. 그의 해바라기는 4천만 달러에 거래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그림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고흐를 찾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알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말했듯이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단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장 씨앗의 시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다음 날 아침 밭을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당신의 마음처럼. 일주일 후에도 여전히 텅 빈 밭. 한 달이 지나도 고요합니다. 초보 농부는 생각합니다. 내 씨앗은 쓸모없었구나.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 하지만 경험 많은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땅 밑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랄프 wal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초록빛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그의 책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이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쌓아온 경험, 나눈 미소, 건넨 친절. 모두 씨앗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3장 에밀리 디킨슨의 방. 1886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집. 에밀리 디킨슨은 56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쓴 시는 1800편. 생전에 발표된 시는 단 10편. 그것도 익명으로 편집자 마음대로 수정되어. 아무도 그녀의 시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시인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 서랍 속에는 묶음으로 정리된 시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시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글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단 하나의 가슴이라도 아픔에서 구할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여동생이 방을 정리하다 시드를 발견했습니다. 마야 안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말했는지 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에밀리 디킨스는 미국 문학의 거장으로 불립니다. 전 세계 교과서에 실립니다. 수백만 명이 그녀의 시를 읽고 울고 웃습니다. 그녀를 찾는 사람들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장 대나무의 비밀. 중국 농부가 대나무 씨앗을 심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땅은 텅 비어 보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이웃들이 비웃습니다. 당신은 4년 동안 물만 주고 있소.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소. 농부는 묵묵히 물을 줍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5년째 되는 봄, 갑자기 대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6주 만에 30m까지 자라버립니다. 기적이다. 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6주 만에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5년 동안 자란 것이라는 것을.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가려는 자는 결코 도착하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5년 동안 대나무는 땅 속에서 거대한 뿌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뿌리, 30m 높이를 지탱할 수 있는 토대.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쌓아온 시간들, 당신이 노력한 순간들, 당신이 견뎌낸 밤들, 모두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5장 우체부의 이야기. 한 우체부가 매일 같은 길을 걷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내게 편지를 보내지 않아.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편지만 전달하지.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 문을 엽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테이블 위에 딸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내가 붙여놓은 메모가 있습니다. 저녁 데워 먹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창가에는 이웃 할머니가 주신 꽃이 있습니다. 우체부님, 항상 고마워요라는 쪽지와 함께 그는 깨달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을, 휴대폰 알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딸의 미소가 당신을 찾는 것입니다. 아내의 따뜻한 밥이 당신을 찾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꽃이 당신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찾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언어로 말할 뿐입니다. 육장별의 여행.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당신이 지금 보는 별빛. 그것은 수백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어떤 별은 1000년 전에 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별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빛은 지금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별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빛이 1000년 후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요. 별은 그저 빛났을 뿐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빛은 시간을 여행해 지금 당신의 눈에 닿았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작은 친절, 당신이 오늘 견뎌낸 힘든 하루,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 그것들은 지금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언젠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누군가의 마음에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빛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7장 도서관의 비밀. 1950년대 미국의 한 작은 도서관. 사서 할머니는 매일 책을 정리합니다. 아무도 빌려가지 않는 책들. 먼지만 쌓여가는 책장. 어느 날 10살 소년이 도서관에 옵니다. 할머니, 저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사서 할머니는 미소 짓고 책 한 권을 꺼냅니다. 이 책을 읽어보렴. 이 책 속 주인공도 너처럼 외로웠단다. 소년은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읽습니다. 50년 후, 그 소년은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그는 말합니다. 저를 구원한 것은 어느 도서관 사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책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프레드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든 그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돕는 것이다. 사서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절은 50년을 여행에 도착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만약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한다. 당신이 오늘 한 작은 일,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당신의 노력, 그것들은 지금 여행 중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8장 달팽이의 지혜. 한 달팽이가 사과나무 아래를 기어갑니다. 까마귀가 비웃습니다. 야, 달팽이, 넌 너무 느려. 저 나무 꼭대기에 오를 때쯤이면 겨울이 올 거야. 사과는 다 떨어지고 없을 텐데. 달팽이는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도착할 때쯤이면 다시 봄이 올 것이고 새 사과가 열릴 거야. 당신을 비웃는 목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넌 너무 느려. 넌 시기를 놓쳤어. 이미 늦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하지만 달팽이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가는 길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계절이 있을 뿐입니다. 9장 바다의 메시지. 소년이 해변에서 병을 하나 발견합니다. 병 속에는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30년 전 다른 대륙에서 한 소녀가 쓴 편지. 이 편지를 읽는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든 어디 있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소녀는 이미 50대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지가 누군가에게 닿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편지는 30년을 여행에 도착했습니다. 루미는 13세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공허함, 그것은 편지를 띄우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기쁨도 모두 누군가에게 닿을 메시지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편지를 전달합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10장 겨울나무의 약속. 겨울의 나무를 보세요. 잎이 없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땅속 깊은 곳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겨울나무를 지나칩니다. 저 나무는 죽었나 봐. 쓸모없는 나무네. 하지만 나무는 웃습니다. 너희는 나의 봄을 보지 못했을 뿐이야. 릴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은 우리의 외로움이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든다. 당신도 지금 겨울인가요?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는 것 같나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고래의 노래. 깊은 바닷속 혹등고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합니다. 어떤 고래는 혼자 노래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고래의 노래는 다른 고래들에게 들립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의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당신의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혼자 부르는 것 같은 노래,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당신의 이야기, 누군가는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노래는 이미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12장 등대지기의 밤. 외로운 섬의 등대. 등대지기 노인이 매일 밤 불을 켭니다. 30년째 같은 일. 아무도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날 밤 그는 우울한 마음으로 등대 불을 켭니다. 다음 날 아침 항구에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선장이 항구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어젯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죠. 하지만 저 멀리 등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우리 5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등대지기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오늘도 혼자 등대를 지킵니다. 하지만 그가 켠 불빛으로 50명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당신도 등대지기입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일, 당신이 매일 지키는 자리, 누군가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13장 피아니스트의 연습. 지하 연습실. 젊은 피아니스트가 혼자 연습합니다. 청중도 없고 박수도 없습니다. 그는 같은 곡을 100번 연습합니다. 1000번 연습합니다. 친구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그렇게 연습해? 피아니스트는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만나지 못한 청중을 위해 연습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10년 후 그는 세계적인 콘서트홀에 섭니다. 2000명의 청중 앞에서 그의 손이 건반을 터치하는 순간 10년간의 모든 연습이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청중은 울고 환호합니다. 그 지하 연습실의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베토벤은 말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당신의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당신의 노력. 그것은 연습입니다.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청중을 위한, 당신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순간을 위한 연습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14장 정원사의 계절. 한 정원사가 정원을 가꿉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옵니다. 정원은 텅 비어 보입니다. 아무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원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정원사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의 고요함이 다음 계절의 풍성함을 만든다는 것을. 토머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봄이 옵니다. 다시 꽃이 피고 나비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이 정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겨울 내내 누군가 준비했을 거야. 당신의 겨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시간. 그것은 당신의 정원이 더 풍성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15장 산악인의 등반.
한 산악인이 에베레스트를 오릅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산 중턱, 아무도 없는 곳. 그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나를 잊었구나. 아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지. 하지만 그는 계속 오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말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정상에 도착한 순간 그는 깃발을 꽂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순간 베이스 캠프에서 망원경으로 보던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의 위치 추적기를 보던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가 혼자라고 느낀 그 모든 순간 수천 명이 그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기로 한 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워서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혼자 오르고 있다고 느끼는 이 산. 누군가는 망원경으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위치를 추적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을 찾는 목소리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당신을 찾는 목소리들을. 당신이 10년 전에 도와준 누군가. 지금도 당신을 기억하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웃어준 그 아이. 당신의 미소를 기억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쓴 그 글. 누군가 어두운 밤에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당신이 만든 그 음악.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심은 그 나무. 지금 누군가에게 그늘을 주고 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들의 존경과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는 것, 친구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정원을 가꾸든 사회 조건을 개선하든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당신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더 나아졌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지 당신이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이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낳아준 사람, 당신을 키워준 사람, 당신을 가르쳐준 사람, 당신과 함께 웃은 사람, 당신과 함께 운 사람. 당신이라는 존재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손길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목소리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없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언어로, 단지 다른 시간에, 단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은 고흐의 그림처럼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걸작입니다. 당신은 대나무의 뿌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는 힘입니다. 당신은 별빛처럼 누군가에게 가는 중인 빛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감 있게 꿈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상상했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평범한 시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만날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첫 번째 계단을 오를 때 전체 계단을 보지 못해도 되는 것이다.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봄을 기다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야기에 위로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